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53분입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이고 코드 번호는 086280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좀 놓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전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 왔었죠. 이 부분에서. 자, 근데 차실현 움직임을 좀 보임과 동시에 강하게 급등하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댓글을 보니까 조금 저보다 좀 잘 알고 계셨던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한 분께서 여기 정의선 때문이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최소한 저보다 현대글로비스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정의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 최대 주주인 정의선 회장이 취임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현대차 회장으로 취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의 23% 정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에 취입을 현대차에 또 현대그룹에서 또 취임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움직임이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정의선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그룹 지배 구조 개편이라는 게 순환 출자 구조라든가 일감 몰아주기 해소,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해결 과제로 뽑히면서 이런 정몽구 회장의 그런 체제에서 이제 정의선 회장의 체제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현대 기아, 현대글로비스라는 부분들이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글로비스가 23%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중에서도 정의선 시대의 현대차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나와주면서 정의선 회장 시대가 열렸지만 현대차 그룹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 자,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 지분을 승계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룹의 지배권인 근간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 등에 대한 지분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잡하게 얽힌 순환 출자 고리를 끊는 게 해결책이다 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순환 출자 구조, 지배 구조 현황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이 상당히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가 합병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지분 구조를 좀 보면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이 정몽구 회장 아버지인 정몽구 회장보다는 조금 지분이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기아자동차가 정의선 회장이 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자동차의 지분도 좀 낮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합병을 시켜가지고 지분을 조금 지분 구조를 좀 개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게 지분 구조.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랑 합병을 시켜서 지분을 조금 좀 확보를 하고 현대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분으로 조금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분 구조를 한번 보면은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제철의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7% 6% 각각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정의선 회장은 현대글로비스를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엔지니어링과 오토에버, 현대자동차, 현대위아 이렇게 좀 모비스가 상당히 지분이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합병을 하면서 지분 구조 자체 지분의 이 그룹의
그룹에서의 이런 지분 자체를 현대제철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는 좀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이나 현대모비스를 좀 합병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좀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기아자동차가 이렇게 또 지분을 현대제철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기아자동차가.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합병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순환 구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현대모비스의 모듈 AS 산업을 인적 분할해서 현대글로비스가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순환굴자 고리를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전에 2018년에. 자,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유성 회장이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존속 현대모비스 지분을 전부 매입을 하고 현대모비스 그룹을 현대모비스를 그룹의 지배회사로 두는 게 당시의 개편안의 골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에 대한 그런 주가 등락이 조금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현대모비스의 차트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등락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으면서 현대모비스는 일단은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주가가 PR이 9배, 9배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좀 기사를 계속 살펴보면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배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쉽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 정부의 여당의 강력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행보로 인해서 정신임 회장의 경영 부담을 높이는 계열사로 꼽히는 게 현대글로비스다. 자, 당국의 사익 편취 감시를 받을 기업의 조건으로 총수 일가의 보유 지분 비중의 30%나 20%로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존몽구 회장과 정의선 신임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합하면 29%에 달하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주력 계열사의 한 곳으로서 지분을 낮출 경우에 그룹의 지배력도 동시에 낮아지는 점은 정신임 회장의 딜레마를 빠뜨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현대글로비스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현대글로비스에 좀 모멘텀을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거래량도 터지고 있고 추가 상승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소를 운송을 한다던가 중고차 시장에도 또 진출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수익성, 미래 먹거리, 미래 수익성을 조금 긍정적으로 다각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현대차가 글로벌적으로 판매량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품의 운송이라든가 완성차의 운송 같은 부분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 또한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실 만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기다려보면서 우리 현대글로비스 조금 더 어떻게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에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